올바른 인산질 비료는 뭐냐? 수용성 인산이랑 쉽게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 있는 인산이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사백단의 비료사관학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산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내 밭에, 내 과원에 존재하는지 어떤 실수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수용성 인산,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이죠. 이 수용성 인산을 너무 초기에 과도하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용성 인산이 아닌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 형태로 많이 공급했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를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을 좀 이제 밸런스 있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만 치중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용성 인산 혹은 구용성 인산만 선택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산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공급하시거나 아니면 토양에 알루미늄이 너무 많아서 인산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성 인산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냥 현금 캐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구용성 인산은 반대로 좀 이제 부동산, 처분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든든한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산 복합 제품, 기본적인 국산 복합 제품에 들어있는 인산들은 100% 전부 다 수용성 인산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수용성 인산 저희가 현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용성 인산이 국산 복합 제품에 들어있는 수용성 인산이 공급이 되면은 초기에 굉장히 편하게 물에 녹는 인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작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토양 내에 지금 인산의 함량이거든요. 토양 내 인산의 함량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초록색 그래프는 인산을 공급한 건데요. 높게 유지되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수용성 인산이니까 물에 녹아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산의 토양 내에서 인산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인산의 그런 함량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10일 정도 차에는 거의 지금 이용 가능한 인산이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산이, 수용성 인산은 작물이 바로바로 흡수 가능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아까 인산의 복합체는 칼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철, 그리고 토양에도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물에 녹아서 칼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철에 달라붙어서 도저히 깨지지 않는 결합이 되거나 토양 입자에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초기 10일 동안 3분의 1가량의 인산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높은 형태로 유지가 된 인산이 이 수용성 인산이 일부는 바로 물에 녹아가지고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니까 작물이 흡수를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양들은 또 이제 토양에 고정이 되거나 불용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아닌 인산이 되어버린다.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니까 빠르게 돈을 쓸 수 있긴 하지만 또 현금이다 보니까 허튼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처음에 굉장히 고농도의 인산이 존재할 때랑 한 10일 이후에 인산의 농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인데요. 처음에 고농도의 인산이 존재할 때는 흡수 가능한 형태의 인산의 함량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 이후 한 10일 정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인산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인산이 고농도로 존재할 때랑 저농도로 존재할 때의 차이점인데, 인산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면 불용화가 되는 속도가,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저농도의 인산일 때보다. 그래프의 기울기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말은 인산의 고농도보다는 저농도의 인산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농법 중에 하나가, 인산질 비료를 그냥 초기에 다 공급하시는, 수용성 인산을 그냥 초기에 전부 다 공급하시고 웃거름엔 인산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인산을 다 때려 넣으시면은, 즉
고농도의 인산이 고농도가 되면은 불용화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불용화 속도가 빠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 같은 경우는 정말 소량 분시가 필요한 양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산에 아까 인산이 토양 내에서 복합체를 이뤄가지고 불용화가 되는 것들이 인산 알루미늄, 인산 철, 인산 칼슘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은 이제 토양 내 농도랑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제일 크게 관련 있는 것이 바로 토양의 pH인데요. 볼까요? 토양의 pH가 굉장히 낮아서 강산성일 때는 인산이랑 철이 불용화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좀 약산성일 때는 인산과 알루미늄이 불용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알칼리성일 때는 인산과 칼슘이 불용화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좀 중성에 가까울 때 인산의 이용 효율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중성에 가까울 때 인산은 알루미늄이나 칼슘이랑 좀 불용화가 덜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밭의 일반적인 그 산도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워낙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좀 약산성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인산이 알루미늄과 철, 칼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알루미늄과 불용화가 되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알루미늄이 인산을 불용화시키는데, 그리고 알루미늄의 함량과 인산의 그 유효도가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희는 지금 첫 번째로 수용성 인산을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 수용성 인산이 바로바로 고정이 되고 작물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이 안 되는 양들은 토양에 고정이 되거나 불용화가 되고, 불용화가 어떤 pH에서 어떤 양분들과 말이 불용화가 되는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구용성 인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으로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우도 인산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인산이 토양 검정에서는 높게 검출되지만 실제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산의 함량은 굉장히 적게 된다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용성 인산은 부동산, 바로바로 이용하지 않고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인 부동산이라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용성 인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용성인비가 있죠. 과석 같은 경우는 수용성 인산, 용성인비는 구용성 인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용성 인산은 수용성 인산에 비해서 완효적으로 작용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녹는 속도가 다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산이 HPO4E-나 H2PO4-, 즉 이온화가 되어야지 얘네가 작물들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온화 시키는 용매가 물인 거는 수용성 인산, 구연산인 거는 구용성 인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연산 자체가 이제 작물의 뿌리에서 천천히 아주 소량씩 나오다 보니까 수용성 인산에 비해 구용성 인산은 용해되고 이온화되는 속도가 느리다, 좀 후기에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효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웃거름에 뿌리면 사실 효과 보기 힘든 거예요. 웃거름에 이제 이런 용성인비를 포함한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으로 다 적용하시게 되면은 효과 보시기 조금 어렵죠. 왜냐면 얘네가 이온화될 때는 분명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용이 부동산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부동산도 바로바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부동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뿌리에서는 이제 구연산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이제 구연산들이 뿌리 근처에 있는 구용성 인산을 녹이게 되고, 이온화하게 되고, 이온화된 이런 구용성 인산들이 작물에 이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인산의 이동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표면에 있는 이 구용성 인산이 사실 구연산이 열심히 분비가 되어 있는 이렇게 뿌리까지 이동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으로 지표에 뿌렸을 때 아주 일부의 구용성 인산만 구연산이 분출되고 있는 뿌리 근처로 이동할 거고요. 대부분의 구용성 인산은 그냥 위에서 구연산과 만나지 못한 채, 용해되지 못한 채, 이온화되지 못한 채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산들은 또 작물이 이용할 수가 없는 형태의 인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에 대해 특징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수용성 인산을 초기에 너무 높은 농도로 몰빵하는 것 자체도 인산이 불용화가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고, 구용성 인산이 후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이 생성이 되는 인산의 불용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이해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용성 인산만 쓰거나 구용성 인산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수용성 인산을 초기에 너무 많이, 구용성 인산을 후기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럼 올바른 인산질 비료는 뭐냐? 수용성 인산이랑 쉽게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 있는 인산이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수용성 인산은 바로바로 녹아가지고 저농도로 좀 작물이 이용한 형태의 인산을 공급해주면 되고, 구용성 인산은 좀 완유적인 작용으로 후기의 인산을 꾸준하게 공급해주면 되니까,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 즉 현금과 부동산이 섞인 형태로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 유리한 것처럼,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 있는 형태의 인산이 제일 작물의 생육에는 유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구매하시는 이런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은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이 섞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시는 국내산 복합 제품 같은 경우에 인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전부 다 수용성 인산이고, 그리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용성 인비라는 이제 인산 비료는 100% 전부 다 구용성 인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섞여 있지가 않아요. 근데 섞여 있는 인산질 비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인산질 비료 중에 과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과인산석회. 수용성 인산이죠. 그리고 용성 인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용성 인산인데요. 이 과석과 용성 인비를 섞어서 용과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용과린 제품은 당연히 과석과 용성 인비가 섞여 있으니까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인산질 비료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용성 인비나 과석 자체, 그러니까 인산질, 이게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용과린의 원료가 되는 용성 인비나 과석 자체가 다른 비료에 비해서 유효한 영양 성분이 아닌 그런 물질들, 뭐 이물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물질 중에서도 알루미늄 함량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혹시 알루미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빌드업을 했는데, 아까 인산이 어떤 형태로 불용화가 되나를 떠올려 보시면은 가장 산성일 때는 철, 그 다음 산성일 때는 알루미늄, 그 다음 좀 이제 알칼리성일 때는 칼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밭 토양들은 약산성 레인지, 약산성에 해당이 되고 알루미늄과 인산들이 불용화되어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 과원에 뭐 알루미늄 자체의 함량이 그렇게까지, 워낙 미량 요소니까요. 식물이 이용하는 함량이 너무 낮으니까 알루미늄 함량이 절대로 높은 것이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용과린 자체가 과석과 용성 인비를 섞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물질 중에서도 특히나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야라밀라라는 제품은 다 아시겠지만 질소와 인산과 칼륨, 뭐 마그네슘, 화학,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고, 요거랑 이제 흔히들 우리가 사용하는 복합 비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구연산에 녹인 구용성 인산의 함량에 주목하시지 말고 알루미늄의 함량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 함량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배에서 많게는 10배 넘게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토양화, 약산성인 토양 안에서 이 알루미늄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작물에 주고 싶어하는 인산이 결합되어서 불용화가 되어버린다. 불용화가 되니까 토양 검정을 하면 인산 자체는 높게 검출되지만 실제로 작물들은 인산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놨네요. 복합 제품, 인산이 포함된 복합 제품에서도 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제품이 인산의 불용화를
막을 수 있고 인산의 불용화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성이 좋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산 정말 흡수 안 돼요. 이동성도 낮고 불용화도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철, 알루미늄, 칼슘 순서로 pH가 올라갈수록 불용화가 되고 토양, 음이온 중에서는 또 토양의 양이온 부분이랑 고정되는 것들이 인산이 제일 많이, 제일 강력한 힘으로 제일 빠르게 고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화가 쉽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인산은 이제 선택적으로 쓰지 마시고 한 가지 인산, 수용성 인산만, 구용성 인산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져 있는 형태의 인산을 쓰시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쓰셔야지 초기에는 수용성 인산이 빠르게 작물에 흡수가 될 수가 있고 중기 이후에는 구용성 인산이 작물에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에는 인산질이 잘 공급이 되고 토양에 좀 이제 염류 집적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잊지 말으셔야 되는 포인트가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섞여져 있는 형태를 이용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알루미늄이라는 거. 알루미늄 함량이 좀 적은 제품, 최대한 낮은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인산의 불용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해하시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도 인산 흡수가 잘 안 된다면 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3강 말고 이제 다음에 4강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을 완벽하게 이해했는데도 왜 인산 흡수가 잘 안 되는 걸까는 4강에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인산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강의를 해보면은 인산 부분이 참 많이 전달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산 부분의 그런 효과라든가 부족 증상이라든가 필요성을 농가분들이 좀 공감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댓글에 보시면은 뭐 또 이제 인산으로 흡수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크게 힘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인산 영상도 이렇게까지 길게 만들 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까지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성심성의껏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강 내용은 뭐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도 왜 인산을 내 밭은 왜 인산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걸까? 흡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걸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4강의 연장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저희가 열심히 댓글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댓글 써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힘이 되는 것도 힘이 되는 거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것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읽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